자,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까 제가 논평한 것 중에 정진상이 재판, 뭐 룸살롱 접대, 부인 계좌 현금, CCTV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서정욱 변호사한테 말씀드리는 게 확실하다. 제가 그렇게 떠넘겨놨어요. 예. 이 얘기부터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나중에 끝날 때쯤 하시고요. 예. 정진상. 네. 뭐 재판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게요. 네. 그 크게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네. 세 가지로 저는 보는데 하나가 이제 그 룸살롱에 그 접대받은 거 있죠. 접대받은 거. 네. 그런 게 노고요. 네.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제 그 아파트 중도금 낼 때 돈이 어디서 났느냐. 부인 계좌의 그 현금 문제. 그 정진상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대장동에 그 아파트 분양받았잖아요. 예. 정상이가. 네. 그 문제. 그리고 이제 그 CCTV 있잖아요. 돈 받을 때. 이런 게 그 재판에서 크게 그 쟁점이 됐는데. 네. 먼저 이제 그 룸살롱 부분부터 오늘 이제 조선일보 그 단독도 나왔지만. 예. 이미 그 저는 수사할 때부터. 네. 그 룸살롱의 그 역삼동의 그 제가 아는 마담이에요. 역삼동의 그 룸살롱. 마담이 조사받은 걸 알고. 네. 그 다음에 성남의 유흥주점. 거기도 이제 그 진술서 3장짜리 네. 조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아마 이제 그 제일 먼저 역삼동은요. 예. 2013년 9월 13일 날. 9월 13일 날. 2013년? 예. 그러면 그게 날짜가. 13년 10년 전이네. 예. 예. 그때는 이제 그 뭐 시장 재선 지나에. 네. 14년에 재선됐으니까. 네, 그래요. 그때 그 유동규나 그다음에 김용 그리고 이제 정지사가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고 술값은 이제 그 나묵이나 정영학 한 대 떠넘긴 이런 이제 정언과 카톡 문자가 나왔어요. 13일 날은 이제 그 술값이 410만 원이 나왔거든요. 410만 원. 셋이서?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요. 예. 그 내역을 딱 카톡을 보니까 주대가 150. 술값. 예. 그다음에 그냥 1차에서 아가씨가 접대하는 거 아가씨 값이 100만 원. 그다음에 밴드가 30이에요. 30. 이렇게 내역이 나왔어요. 그럼 다 합치 보면 궁금한 게 250에 280만 원밖에 안 돼. 네. 280. 그런데 이 술값이 410만 원이잖아. 그러면 이게 130이 내역서에 비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130이 비잖아. 예. 그래서 이제 요게 2차 간 아가씨 2차 있잖아. 성접대. 네. 성매매. 이걸로 이게 돈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때 마담한테 그 2차 나갔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마담이 이게 그 2차 갔다 하면 자기도 단속 당하잖아. 그렇죠. 성매매 업주가 되는 거니까. 예. 그냥 2차는 모르고 그냥 아가씨들하고 정진상이 이 사람들하고 이게 식사하러 보냈습니다. 술자리 끝나고 식사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2차를 갔다 안 하고 보통 이게 밥 먹으러 나간 데서 2차 가거든요. 저것들이 뭐 거꾸로 하는구나. 예. 이런 식으로 식사하러 보냈다 이렇게 진술이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며칠 뒤에 2013년 10월 28일 날. 네. 또 이제 그 술값을 330 넣었는데. 이때는 이게 또 정영하게 한테 청구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게 2차를 마무리했어요. 이건 문자 넣어버렸어. 그래요? 2차를 마무리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접대받은 게. 그 다음에 그 성남의 유흥주점에서는요. 2010년부터 18년까지. 예. 많이 올 때 일주일에 2-3번씩 왔대. 8년 동안에. 예. 어이구. 많이 올 때 일주일에 2-3번. 그 집 매출 뭐 그것들이 다 올려줬네. 그래서 유동규가 심지어 이게 1000번 가까이 접대했는데 한 번도 돈 낸 적이 없다. 자기가 이게 1000번 가까이 접대를 했는데 정지사가 10원 안 낸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마냐. 정말 이게 그 지저분한 이런 데 그 정진상이나 김용이 뭐 그때는 유동규도 많이 놀았겠지. 돈은 이게 대장도 1등한데 하고 이런 게 적나라하게 진술서나 카톡이 공개된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술을 마셔도 지돈 갖고 마시지 이렇게 뭐 다들 뭐 딴 사람이 돈 내게 만들고 이렇게 마셨던 모양이네. 전부 이게 돈은 나묵 정영학. 그러면서 이게 또 나오잖아요. 그 마담이 그러더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검찰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 오빠는 안경 쓴 오빠 이게 정진상이야. 근데 안경 쓴 오빠 하니까 정진상이가 우리 사진 얼굴 없는 그림자 실세잖아요. 예. 평소에 보면 이게 출석할 때 안경 안 썼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제 안경을 쓰는데 뭐 렌즈를 꼈는지 아니면 이게 룸을 갖다가 위장하려고 안경을 썼는지 모르지만 정지상이는 안경 쓴 오빠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김용희는 안경 안 쓴 오빠 이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거물급인 거 어떻게 하느냐니까 대화를 한 번씩 인사로 이게 들다 보면 이재명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네. 성남시의 고의적으로 보이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참네. 지저분한 것들. 무슨 계좌에 현금 뭐 수억이 드나들었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정진상이 부인 계좌에 네. 출처가 없는 이제 돈이 이제 그 수억이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정진상이가 이제 뭐라고 변명하느냐? 예. 어제 제가 이야기를 어제 TV조선 가서 했지만 네. 좀 이게 변명도 좀 창의적으로 해라. 모방하지 말고. 옛날에 노웅래 이재명이랑 똑같은 변명을 해. 그래요? 옛날에 노웅래 있잖아요. 장롱에 3억 넣었잖아. 3억. 그래요. 현금.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출판 기념회하고 아버지 조의금이라 했잖아. 아버지가 노성환 유명하잖아요. 2014년에 돌아가셨어. 14년. 2014년에. 그때 받은 조의금이 10년 동안이나 장롱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노웅래가 아버지 조의금이라 했거든. 14년에 돌아가신. 근데 이재명이 가요. 이재명이가 이제 저번에 경선할 때 왜 그때 김현재가 배소연이 시켜가지고 2억 8천. 그래요. 현금 가지고 입금해가 쳤잖아요. 2억 8천. 예, 이재명 계좌로 예. 다시 입금시켰어요. 현금을. 근데 그거에 이재명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받은 조의금이다. 어머니가 구호명 여사야. 어허. 이재명 어머니가 구호명이에요. 어허. 2020년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제가 그 조의 그 부고 있잖아. 보니까 이제 그 정중하게 조의금을 사들하고 마음만 정성만 받겠다 하더라고. 아, 그랬어요? 예, 돈을 안 받지. 왜냐면 시장이 어떻게 돈을 받아야 도지사랑. 아하. 도지사잖아, 2020년. 그렇지. 이런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이게 안 받습니다, 돈. 다 그것도 이게 뇌물이거든요. 네. 김영란법에 다 걸리잖아요. 우리가 경조사비도 뭐 10만 원 이상 하면 김영란법 위반이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이게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예요. 사람도 없어. 코로나가 제일 심하니까. 아하. 근데 그때 받은 돈 2억 8천으로 했다는 거, 현금. 야, 이게 이재명이야. 근데 똑같은 변명을 정진상이도 하더라고. 어허. 그 돈이 몇 억이 어디서 났냐? 이랬더니 2012년에 어머니 칠순잔치 때 받은 돈. 12년 그건? 2012년에 또 돈이 있으니까. 11년 전? 예. 모친 칠순 때 받았고. 그 다음에 2018년에 부친 팔순 때 받았고. 그 다음에 2021년에 부친 돌아가실 때 조의금 3개 모은 게 그 돈이다. 그걸 다 돈 모아놨다가. 그 돈이 군데군데 계속 이제 현금이 있으니까 몇 년. 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이거 칠순잔치 했거든요. 네. 돈 한 400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나간 게 600만 원이야. 제가 나간 게 아니 비용이 나가잖아요. 뭐 이게 친척들 불러 밥도 대접하고 이게 칠순 팔순에 돈이 그럼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 잔치는 베푸는 거지. 서정욱 변호사처럼 맑게 사는 분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전부 이러잖아. 현금이 많이 넣은 사람들 보면 전부 이게 조의금 부의금 뭐 이러니 이게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칠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나요? 저희 어머니가 칠순 때 저희들을 불러놓고 야 요새 칠순 장치 하면은 촌스럽다고들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너네 노래를 좋아하는데 너네 노래를 좀 녹음해서 하나 그 테이프로 나한테 주면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CD를 구웠잖아요. 그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녹음 스튜디오를 빌려서 저하고 고성범 본부장하고 또 제 막내 여동생이 그런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래갖고 모두 제작 비용 250만 원 들어가지고 CD 구워드렸어요. 그래서 한 200장 정도 제작해서 그때 이제 가까이 주변 우리 지인들한테도 좀 재미삼아 돌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어오고 우리는 마이너스 250만 원이었습니다. 칠순잔치. 근데 이런 거를 알리고 돈을 받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런 참. 정말 이게 그 아파트 중독이 엄청날 텐데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CTV 있잖아요. 이걸 처음에는 뭘 했냐면 네. 자기들이 홍보를 했거든요. 이 CCTV는 이게 그 녹화도 되고 돈 봉투 줄 때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 있잖아. 우리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부스럭거리는 소리라고 설명했잖아 국회에서. 네. 이 CCTV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되니까 절대 돈 못 받는다. 아하. 이렇게 계속 주장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어제 말을 바꿔가지고 네. 녹음 기능이 안 된대. 녹음이 된다 하더니 아니 이것들은 왜 말을 자꾸 바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원래 뭐 CCTV가 유동규 씨가 그랬잖아요. 정지상이가 야 이거는 기자들 올 때 쇼 보여주는 거니까 니만 알고 있으래. 이 경상도 사투리로 둘이 정지상이도 경상도 부산에서 나왔잖아. 그렇지. 경성대학교. 예, 부산. 유동규도 고향은 경상도라고 제가 전에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니만 알고 있으래. 뭐 이런 사투리 있잖아요. 그게 다 유동규 씨가 다 폭로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쇼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CCTV가 있어도요. 네. 정지상 자리하고는 관계없는 자리입니다. 정지상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자리예요. 저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저는 주장들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예. 그 판사가 조병구 판사가 엄청나게 똑똑하거든요. 예. 제가 제일 존경하는 판사를 했잖아요. 어허. 따라서 이제 저는 뭐 정지상 재판은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 벌써 이게 룸살롱에 1000번 가까이 갔다는데 이걸 이게 방어를 못 하잖아요. 이 한 번 갈 때 몇백만 원씩 다 이게 범죄입니다. 옛날에 라임 사건의 검사 있잖아요. 네. 그 술자리 한번 갔다고 지금 재판에 항소심까지 하고 있잖아요. 아하. 이거는 이제 정말 심각한 이거 정지상이나 김용희도 이런 식으로 이게 몇백만 원씩 계속 접대받는 거는 부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댓글에 녹음되는 CCTV는 방송법에 걸립니다. 이런. 방송법도 있지만 예. 그거 원래는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의 도청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박사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거 서로 이게 녹음은 각자 대화자가 녹음하는 건 합법이에요. 예. 근데 그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이게 도청입니다. 아하. 불법이에요. 예. 그럼 이게 CCTV가 소리까지 녹음되면 그걸 도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 대화를 녹음하는 거니까. 예, 예. 그거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원래부터. 그건 제가 근데- 방송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걸 이재명이가 그걸 자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란 아, 거지. 이건 다 녹화 녹음이 다 되는 거라서. 그럼 이게 남의 말 엿듣는 거죠. 그게 도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것들 이게 원래 저 큰 거짓말, 큰 범죄 숨기려고 하다 보면 작은 범죄는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지가 막 지 입으로 실토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의 부모 묘를 뭐 훼손당했다 그러고 흑주술이다 그러고 막 떠들어댔잖아요. 예. 이재명이가. 그리고는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수사가 쫙 됐어. 근데 문중 어른들이 이재명 잘 되라고 한 짓이라며. 그러니까. 근데 이걸요. 예. 저는 한 단어로 이게 표현하면요. 예. 광개토 대왕 비문보다 더한 조작극이다. 어허. 옛날에 광개토 대왕 비문이 있었어요. 그 장수왕이 만든 거예요. 그래요. 그 그래요. 만주에 그 그 집안이라는 집안에 있었어요. 집안. 있죠. 예. 근데 거기에 옛날에 관동군 일본 있잖아. 일본이 임나 일본.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남쪽을 지배했다. 예. 이라고 해서 이 글자를 몇 자를 갖다가 고의로 고쳤어. 고치잖아요. 삭제도 하고 그게 고친 흔적이 있어요. 있고. 그게 광개토 대왕 비문 조작 사건이죠. 예. 저는 이재명이가 그거보다 더한 게 조작극을 했다. 이렇게 저는 단정합니다. 네. 저는 아하, 그래요. 그렇게 저 농구를 한번 해보면요. 예, 그러시죠. 예. 자, 첫째 이유요. 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묻은 게 얼마 됐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얼마 안 됐죠. 지방선거 3일 전이라 그러니까 5월 27일인가 8일에 묻었대요. 그러니까. 이모라는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근데 묻었는데 예. 기간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앞에 생자와 명자는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왜 뒤에 기하고 살자인지 뭐 자기들 살려 우겼잖아. 이것만 안 보일까요? 아하, 그러네. 아니 두 글자는 전혀 부식도 안 되고 돌인데. 근데 고의로 한 글자를 흐릿하게 지우지 않고야 이게 한 글자만 안 보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100년 1000년 된 겁니까? 저는 1년 지방선거 때인데. 그렇죠. 예. 근데 두 글자는 선명한데 왜 하필이면 그 기자만 싹 지우냐 말이. 아하. 예. 그게 뭐 짐승이 기자만 알고 지우냐.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의심이 안 가요? 그게 기자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것들이 주장한 대로 살자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글자만 흐릿하고 감정을 했잖아요. 앞에 생기는 확실하고. 예. 근데 예. 어떻게 저는 글자 세 달 똑같이 새겼는데 한 글자만 1년밖에 안 된 게 광개토당 비문이 그렇게 지우가지고 조작하는 거거든요. 글자 또 두 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네네. 그렇잖아요. 이게 저는 첫째 한번 이게 반박해봐라는 거고. 네. 자, 두 번째 네. 문중에서 이게 몇 개 묻었습니까?
대여섯 개라 그랬어요. 그러죠. 예. 근데 지금 공개된 게 2개인가 그렇잖아요. 아하, 그러네. 나머지 어디 갔냐 말이야. 아하. 나머지 보이는 게 다 있을 거라고. 나머지는 이게 그럼 누가 치우냐 말이야. 6개 묻었다는데 왜 2개밖에 안 보이냐 말이야. 그러네. 좀 이상하잖아요. 예. 나머지 보면 이게 금방 알 텐데 묻으면 이거 조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두 번째 제가 의문이고.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예. 문중 어른들이 이재명 부모 무덤까지 알 정도면 아하. 친한 문중 아니겠어요. 그렇지. 근데 이재명 형제나 이재명 측에 말을 안 하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왜냐하면 이게 연락처를 이재명 연락처는 지나가는 개들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에 관해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이게 민주당 대표실에도 문중 어른들이니까 좋은 일 하잖아. 부모 무덤을 파는데 그냥 하면 이게 또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의 안 할 이유가 없고 연락처를 모를 이유가 없잖아요. 아하. 그러네. 이게 저는 왜 말 안 했다는 게 문중도 말했다는 게 이재명이가 곤란하니까 저는 문중에서 거짓말한다. 아하. 세 번째 이게 셋째 이유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게요. 네. 이게 터진 게 한 달 넘었잖아. 한 달 넘었죠. 근데 이 문중 사람들은 왜 지금 한 달 동안 자백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어. 아마 이게 문제 터질 때 바로 우리가 묻었다. 이게 의도가 있잖아요. 아하. 우리가 묻었다고 바로 그냥 문중에서 좋은 의도면 해야 되잖아. 예. 왜 이제까지 감추고 감추다가 경찰 수사로 도저히 못 감출 것 같으니까 CCTV까지 다 했거든 그 출입. 아하. 그러니까 이제 자수하듯이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이한테는 우리가 말 안 했다. 이러면서 이게 이재명이도 뭐 아이고 용서해 주겠다.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고 담느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와 그걸 이게 그 복수 난수라거든요. 복수났어. 복이라는 게 엎질러진다는 거고 엎질러진 물은 난 어렵다. 수가 수가하다 할 때 다시 담기 어렵잖아요. 옛날에 그 강태공 이 부인한테 한 말이죠. 원래 이런 게 네 가지 제가 논거를 대니 네. 이재명 네가 자작극이 아니면 한번 이렇게 해명을 해봐. 네 가지 돼서 이렇게 제가 촉구하는 거예요.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서정욱 변호사가 딱 논거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자작극도 진짜 엉성한 자작극이네. 그렇죠. 처음에는 그 김혜경이나 어. 상당히 그 주술을 많이 믿어. 김건희 여사는 원래 주술 안 믿어요. 어허. 김건희 여사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김혜경 여사나 이쪽 이재명 집안이 원래 이게 무당 주술을 많이 믿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대선도 이게 무덤 때문에 졌다. 이러니까 이게 무덤에 기를 좀 보충해주면 앞으로 또 대통령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그 상의하에 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묻었는데 근데 그때 그럼 이게 왜 이게 문제됐냐. 그때 전영수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요. 고 전영수 씨가.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이가 조문도 못 가고 코너에 몰렸잖아. 코너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문한다고 가서 7시간 동안인가 바깥에서 못 들어가고 있었던 그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슈는 이슈로 덮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관심을 딴 데로 돌리면서 야 이게 보수 자유우파는 이런 게 패륜적 이재명이 죽으려고 살짝까지 써가지고 이런 패륜적 한다. 이러려고 이게 저는 이슈를 덮기 위해서 고의로 조작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그러면 이거 이제 이재명이는 이제 여기서 대충 이 사건 묻으려고 이 경찰에 선처를 호소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그냥 돈 풀 일이 아니네. 계속 조사해서 분명히 김혜경 씨 행적이나 CCTV 있잖아. 네. 끝까지 저는 이게 조사해야 된다. 웬 그 이재명이나 문종하고 이게 통화 내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고 그럼 이렇게 보고하고 상의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이게 나머지 돌 6개 중에 나머지가 어디 갔는지 이것도 이게 조사해봐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수사는 계속돼야 된다. 이재명과 문중의 자작극이면 이거 엄청 대국민 사기극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고 제가 이걸 또 왜 확신하냐면 그때 막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엄청나게 선동질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선전했거든. 이슈 덮으려고. 이재명이가 뭘 했냐. 이재명이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그다음에 자기도 살자로 생각해.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식으로 SNS에 사진 쫙 올리고 그다음에 봉분이 낮아질 만큼 꼭꼭 누르는 것은 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질문으로 올리면서 결국에 이재명이가 뭘 했냐면 야 이거는
무덤에 혀를 막아가지고 후손의 절멸과 폐가망신을 해주는 원래는 이게 매흉이라 이러거든. 근데 자기는 그 한자도 몰라 흉매라고 하더라고. 그 한자는 원래 동사가 앞에 오는 거예요. 뭐를 묻다 할 때는 매흉, 흉한 걸 묻다는 뜻인데 이 이재명이 무식하니까 흉매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선동질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걸 왜 저는 이재명이 고의 자작극이냐. 아니 글자가 의심가면 확인부터 해야 되냐. 그렇죠. 전문가들이 하루면 1시간만 판독해. 탁탁분 떠보면 알잖아. 근데 자기는 아무런 확인 노력이나 확인 그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이게 몰고 갔잖아 선동질을. 이게 예. 저는 고의라는 거죠. 그래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재명의 자작극이라면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한 이제 그 수사가 돼야 되겠고 지금 이 생명 긴가하는 거를 뭐 특허 발언까지 해놨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예. 85세대는 예. 그 무형 문화재더라고요. 그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진실을 잘 얘기하면 되죠. 예. 그럼요. 결국 저는 이제 이재명한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때 한 말이 또 선동질. 정청래 말을 이재명이한테 이게 되돌려주면 돼요. 정청래가 그때 막 선동질을 또 한 거 이거 가지고 뭘 했냐면 이걸 이재명한테 해당되게 보시면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인간다운 인간이 진짜 인간이지. 폐륜행위를 당장 멈추라. 이게 정청래가 한 말이야. 우리 우파인데. 이건 이게 이재명한테 되돌려줘야지. 이재명 네가 이게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부모의 무덤까지도 너 정치 선동질 조작해서 이게 하는 게 이게 인간이냐 말이야. 야 인간다운 인간이 진짜 인간이지. 이게 자기가 지금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아니 다 양보해서 그래 이재명 네 말 다 맞다 하더라도 너가 이게 조금만 확인해 보면 되는 글자를 확인 안 하고 선동질한 거 맞잖아요. 예. 이거는 인정할 거 아닙니까? 전문가인데 글자가 험하게 물어봐야지요. 과학적으로 전문가인데 이거는 이게 자기가 부인 못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하는 이게 이재명이가 인간인가? 결국은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뭐 주술 건진법사 이런 무당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그때 황교익이라고 막 칼럼니스트 있잖아요. 이자도 그랬거든. 우리나라가 이게 무당의 나라다. 이러면서 오방색 복주머니 박근혜는 저리 가라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최서원 씨하고 오방색 무당으로 구됐다고 밀고 그다음에 지금 무당의 나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이런 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는 이 사건은요 진짜 이게 심각하게 한번 조사를 끝까지 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촉구합니다. 이게 저 댓글 중에는 이런 댓글이 있네요. 결국 이재명이가 지 살려고 문중을 버린 것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럼 경주시 문중이라 그러던데. 예. 이거 문중 차원에서도 이거는 뭐 저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저희 장모님도 경주이십니다. 돌아가셨지만 네. 경주이시도 양반가예요. 그래요? 저는 문중은 중에 누가 양심선을 하나 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의 안 하고 무덤에 이렇게 6개나 박아줄 이유가 없잖아. 돈도 들고 생생 내고 싶어도 합니다. 예. 문중이 말로 이게 몰래 범죄자처럼 이래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연락처는 다 알 텐데 그렇잖아요. 저는 양심 선언자가 놓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CCTV나 요즘 차량 있잖아요. 예. 조사를 계속 했으니까 예. 누가 이게 갔는지 묻은지 그거 다 배달하고 놓을 거 아닙니까? 네. 끝까지 이게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그 지금 지난번에 정순신 그 국수본부장 그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그만뒀는데 그 아들 학폭 문제 때문에 그래 이걸 종북 주사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그 청문회까지 지금 밀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민석이나 정청래 이것들의 그 애들 학폭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우선 내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정순신은요 청문회할 이유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네. 낙마했잖아요. 낙마하면 이게 민간인이잖아요. 하루 만에 그만뒀어요. 근데 네. 낙마한 사람이 민간인 사인인데 이거를 이게 과거 고등학교 걸 가지고 청문회 한다 국회에서 그것도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 예가 없어요. 낙마했잖아 책임을 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현직 국회의원이나 네. 또는 이제 최고위원 이런 공직에 있는 사람은 이게
엄격하게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정순신 청문회가 아니고 네. 그다음에 정청래 안민석이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래 주장하는 건데. 네네. 자, 먼저 이게 정청래부터 보면요. 예. 정청래는 이제 그 자기 아들이 네. 중학교 때 음. 그 같은 게 여자 있잖아요. 공학이겠지요. 여자인데 그 가슴을 만진 거예요. 추행이자 추행.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예. 정청래 아들이 같은 학교에 여자 성추행을 한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음.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음. 성추행을 하고 이게 1년 가까이 네. 계속 음담 패스를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 저 여학생한테? 예. 어. 1년 동안 여학생 얼마나 그 여성이 힘들었겠네. 힘들고 이게 무섭기도 하고 예. 음담 패설이 1년간 오면 네네. 그래가지고 정청래가요 네. 징계를 2번 먹었어요. 부모까지. 아, 부모까지? 예. 처음에 그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네. 이게 명백한 학폭이잖아. 어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루 8시간씩 5일 동안 아들은 40시간 교육 이수. 그다음에 부모도 잘못했으니 아하. 부모는 8시간 이수를 시킨 거예요. 그래요? 그게 1차 징계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정청래가 국회의원 할 때입니까? 직전인 것 같아요. 직전. 네. 그렇지만 이게 자기가 운동권 출신이니까 높은 분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게 운동권 출신이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게 그래도 이게 끝날 수가 없잖아요. 큰 사건이니까. 네. 이거는 이제 법원으로 재판 가야 되거든요. 아하. 예. 그러면 이제 그 학폭이 법원 갈 때는 소년부 송치가 될 때 그 정청래 아들이 한 행동은 성희롱이 아니라 성추행이네요. 아, 그럼요. 이거는 범죄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소년부니까 소년. 네. 송치가면 이게 처음에는 가정법원으로 가요. 소년부 송치는. 네. 그럼 이제 1호부터 10호까지 이게 다 있어요. 제일 가보면 1호. 이래가지고 너 이게 그냥 집에 가. 훈방하고 보내주고. 그다음 2호부터는 교육받고 네. 쭉 놉니다. 예. 근데 그 자백을 안 하면 일반 형사법원으로 보내버려요. 검사가 기소해가지고 아하. 자백 안 하면. 네. 제가 이게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이 가해자가 자백을 안 해가지고 가정법원에서 일반 형사법원으로 넘어온 이런 경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자, 근데 그때 가정법원에 또 간 거죠. 가가지고 이게 또 좀 심한 처벌을 받은 게 애가 또 한 번 아이는 40시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정청래하고 부모는 8시간 또 이수해라. 2번 처벌받은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이게 좀 높은 겁니다. 네. 보통 이게 1호는 그냥 집에 보내더라고. 판사가 예. 훈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 상식적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경우에 그 여학생이 그 정청래 아들하고 같은 학교 다니는 게 지옥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제가 지금. 예.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건데. 예. 자, 정순신. 네. 이분이 그 민사고잖아요. 우리 옛날에 파스테르 네. 민사. 네. 근데 전학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전학 가면 이거는 완전히 명문 고등학교 아닙니까? 예, 그래요. 예. 자율형 사립고 명문고잖아. 네. 전학 가면 이게 사형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정순신을 욕하잖아요. 네. 전학 소송했다고. 근데 결국은 전학을 가죠. 그 정순신 아들이. 그렇죠. 예. 근데 재판 졌으니까. 음. 근데 정청래 아들은 졸업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 여학생도 딴 데로 안 가고. 유학생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가해자를 보내야 되잖아. 이게 여기에 뭔가 빼기나 뭔가 없었냐 부모 찬사가 이걸 청문회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네. 끝까지 졸업했느냐. 이 정도면 심각한 사안인데 진짜- 이 경위를 한번 조사하자는 거죠. 진짜 중징계거든요. 예. 어. 2번이나 이렇게 받았는데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럼 이게 청문회를 통해서 그 경위를 한번 조사해 보자. 네. 왜 안 보냈는지 학교가. 이거 학교가 잘못인지. 예. 그다음에 이게 정청래 네가 어디 백을 썼는지. 왜냐하면 이게 좌파 교육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운동권들, 예. 좌파들, 뭐 국회의원도 친구들 많을 거고 같이 데모했으니까 예. 이걸 이게 저는 조사하자는 거 첫째. 그게 몇 년도 일입니까? 뭐 중학교 때니까 좀 오래되긴 된 것 같아요. 저기 확인 좀 해보세요. 요 정청래 아들 때 아마 국회의원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청래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옛날에 뭐 강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죠. 예. 근데 저는 자기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게 그 경위를 조사해야 되는데 왜 정청래가 이게 그래도 좌파 쪽에 유명한 운동권이니까 예. 어떤 게 백을 썼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야, 그렇게 이제 심각한,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징계, 그러니까 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이런데도 그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했다. 예. 이거는 그 학교가 진짜 심각한 이 직무유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 학교 잘못인지 네네. 아니면 이게 뭔가 부모 찬스가 들어갔는지 네. 이런 걸 그 조사를 해야 된다. 알겠어요. 예. 이게 첫째 이제 그 정청래가 65년생이고요. 예. 아마 17대 때부터 했으니까 예. 아마 이제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국회의원은 아닌 걸로 예. 들었지만 저는 그 조사를 지금은 하니까 뭔가 조사해봐야 된다. 저게 정청래가 정치권 있을 때 벌어진 일일 거예요. 예. 예. 자, 어쨌든 그건 저 한번 또 체크해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안민석이는 어떤 상황입니까? 안민석의 자녀. 안민석. 예. 이거는 이제 그 오산에 네. 운천 고등학교가 있어요. 운천. 운천고등학교. 예. 정운천 할 때 예. 운천. 음. 고등학교의 남녀 공학인가 봐요. 네. 거기에 졸업생이라고 여성이 밝히면서 졸업생인데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졸업 앨범의 사진까지 공개했더라고. 근데 졸업생인 걸 정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밝히면서 네. 이 여성이 이제 그 그를 처음에는 이게 당한 거는 2012년이니까 좀 오래됐는데 고등학교 때니까. 2012년. 근데 예. 그 이후에 사과도 한번 못 받고 쭉 여성이 글을 올려놨다고 늦게 좀 폭로하는 이유를. 잠깐만. 2012년이면 그걸 국회의원이에요. 안민석이는 국회의원 안민석이 오선이잖아요. 있을 때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왜 늦게 올리는지 네. 자기가 이게 그 원래 제가 아는 게 미투 폭로 중에 보면요. 예. 여성 기사인데 상급 기자인데 네. 십몇 년 전에 당한 것도 이게 올리더라고 성희롱. 그렇죠. 30년 전 일도 저기 평생 한이 되니까. 그럼요. 사과 못 받고 이게 자기 예. 당한 것만 예. 억울하니까. 지금 저 트럼프가 저기 재판정에 설 때 사건 중에는 뭐 20년 전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여성이 이제 그 뭐라고 올리냐. 누구 인생 망치려 하는 게 아니고 네. 사과 한번 떳떳하게 받아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사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예. 뭐 누굴 이게 인생을 망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네. 이러면서요. 학폭을 당한 게 뭐냐면 이 안민석이 아들이 네. 이 여성이 이제 그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데이트하는 남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남자하고 이게 데이트하는 걸 계속 이게 몰래 촬영을 하는 거예요. 몰래 몰래 촬영. 도찰. 이것도 이게 초상권 침해입니다. 그거 범죄죠. 범죄죠. 예. 초상권 침해입니다. 네. 남에게 함부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거 도찰하면. 예. 그렇게 데이트하는 장면을 계속 몰래 찍어서. 근데 그것도 심한데 그 자체가 범죄인데 이 사진을 단체 카톡에 계속 이게 올려 공유해가지고 여성을 이렇게 완전히 조리돌림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이거는 학폭입니다. 그러네. 예. 완전 이 여자는 이게 남자 만난다 막 이러면서 몰래 사진 찍어서 단체 카톡에 올려가지고 공유해서 이게 조리돌림을 했다. 이러고요. 네. 그리고 근데 그 동아리실에도 단체로 몰려가지고 막 욕설을 하고 자기를 괴롭혔다. 이런데 그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글을 올리는 거죠. 이 글을 보고 예. 장해찬 최고위원이 야 안민석 이거 해명해라. 이랬더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민석이가 야 확인해 보니까 가짜더라. 너 이게 법적 대응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죠. 안민석이 너 이게 누구한테 확인했냐? 너 아들한테 확인했냐? 너가 아들이야 당연히 아이라 하겠지. 너 학교에다가 확인했냐고. 아니면 이게 피해 여성한테 확인했냐고. 제대로 확인했냐 말이지. 어디에다가 확인했냐 말이지.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고 아버지나 아닙니다. 이게 확인입니까? 그걸 제가 이게 누구한테 확인했는지 안민석이 밝히라. 그리고 그게 너 억울하면 장해찬이 고소 빨리 해라잖아. 장해찬이 빨리 해라거든요. 빨리 이게 고소해서 하면 이게 그때 경위를 밝혀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안민석이하고 그 애가 그 아들 엄청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억울함을 벗겨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사와 청문이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청문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민석이가 국회의원 때 학폭이 덮었다면 이거야말로 이게 권력을 이용한 비리 아닙니까? 예. 이거는 뭐 딱 떨어지는 저는 청문 사유다. 정순신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안민석이가 고소를 해주면 이게 검찰에서 진위를 가리고 근데 안민석이가 급이나 고소하겠어요? 장해찬이 자꾸 하라는데 하면 이게 무고될 수도 있거든요. 무고. 그리고 이게 자기 아들 문제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네. 그 아버지 보면 아들을 뭐 알 수 있잖아 대충. 안민석이 다 부전자들이란 말 있잖아. 안 봐도 이게 뭐 아들이 비디오죠. 정청래나 안민석이나 그 아버지 보면 아들 대충 학교 생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청문회도 하고 예. 빨리 이게 고발해서 학폭의 진위를
그럼 이게 그 여성도 왜 그때 고소 안 했냐 말이야, 여성을. 예. 엄청난 일이잖아. 어허. 2020년에 왜 여성을 고소 안 했냐 말이야, 안민석이가. 맞잖아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안민석이 정청래. 뭐 정청래는 또 뭐 보좌관 출신의 시의원이 지금 뭐 심각한 성비위에 연루가 됐다고 해서 뭐 제명이 자체적으로 당에서 제명을 언론시킨 모양이야. 아, 이것들 참. 지금 이게 그 안민석이가요, 뭐랬냐면 이게 그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보고 이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어요. 네. 이자가 이게 입이 완전히 뭐 하수도보다 더한 추한자입니다. 안민석이가 네. 뭐랬냐면 이게 선거 만약에 지면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게 교도소 간다. 네. 이런 얘기 막말을 한 자가 안민석이에요. 제가 보기에 자기가 가지 않을까. 오히려 고소하면 이런 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프리지아 향기님, 고 박사님, 서정욱 변호사님,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세요 하는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전국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사실은 잠도 잘 못 자고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또 어제 고승국 칼럼을 통해서 한 달도 안 된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 총사퇴를 포함해서 비상한 각오로 총 쇄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오늘 고성국의 판에서는 범위를 더 넓혀서 윤석열 대통령만 빼고 다 바꾸자 이렇게까지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호루라기를 불고 있는 거예요. 호루라기를 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 재보궐 선거도 있었고 또 원내대표 선거도 있었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 지금 전국 흐름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이제 제가 종편도 나가고요. 예. 유튜브도 이게 많이 나가잖아요. 네. 지금 이게 우리 자유파 전체가 상당히 그 좀 무기력증에 상당히 좀 심각한 저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예. 왜냐하면 이게 종편의 시청률도 시사 프로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뚝뚝 떨어지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도 나가보면 네. 전부 이게 매출이 3분의 1 이상 다 급감했다. 유튜브 조회수도 줄어요. 아, 그래요? 예. 법보다 주목도 좀 줄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괜찮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자유우파 전체가 뭔가 이게 좀 우리가 무기력증에 네. 상당히 빠져 있고요. 저는 이번에 보궐선거 보고요. 네.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충격을. 자, 먼저 근데 그 전주만 보자고요. 예. 전주요. 전주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상지기 때문에 무공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임정엽이가 탈당을 해가 무소속 놓단 말이에요. 네. 군수했던 박지원이가 밀었잖아요. 네. 임정엽. 그리고 이제 그 진보당의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나와서 상당히 그 약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구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강성희가 저는 간첩으로 봐요. 그렇잖아. 왜? 이석기 대학 후배입니다. 통합에서 통합만 빼고 진보당이에요. 아니 서정욱에서 서자만 빼면 다른 사람입니까? 통합 정욱이나 서정욱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맞잖아요. 예. 통합 진보당이나 진보당이 다른 당이냐고요. 네. 엄청나게 간첩이 국회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국방위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게 위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당이 최고의 공천을 해서 모든 이게 당의 인적 물적 자원 다 투입해서 어떻게든 이게 이겨야 된다. 이런 절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보기 처음부터 아예 관심도 없고 포기했더라고. 네. 왜냐하면 이게 그때 정운천 예. 의원이 옛날에 이게 자기 당선됐던 지역이에요. 정원천이 나갔으면 어쨌든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혼전으로 마지막까지는 갔을 거고 그러면 강성희 당선은 저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천독이 정운천 이분들에게 좀 선당우사로 나가야죠. 자기가 보기에 쉽지 않다 생각하니까 안 나간 것 같아. 네. 이번에. 그래도 비례대표 의원까지 하면 네. 선당우사로 정운천을 내보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때 지원 유세를 총력을 기울이대. 비례대표를 던지고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거든요. 예. 비례대표를 던지고 나는 내 한번 던지겠다 이랬으면 양상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그럼 이게 누가 가야 되느냐? 저는 뭐 제가 김기현 대표라면 이럴 때 이제 연포탕이 필요한 거예요. 연포탕. 이럴 때. 자, 안철수 의원 우리 옛날에 호남에 인기 좀 있었잖아. 뭐 지금 옛날 같진 않지만. 예. 그러면 이게 안철수 의원 좀 상주해서 선거의 승리에 좀 도와주시오. 안철수. 호남에서는 김기현보다는 안철수가 표가 있잖아. 예. 자,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만나서 이 강성희는 이석기 후예로 이게 간첩 네. 이런 사람이니까 그때 이석기 잡은 게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그럼 황교안 대표 좀 상주해서 이 강성희 후보 공개해서 좀 도와주시오. 하다못해 천하람이라도 뭐 저는 이준석이까지 포용하면 안 된다고 천하람이까지 순천이니까 와가지고 이게 상주해서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총력으로 싸워야죠. 정운천을 공천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김기현 총력 지원했으면 이렇게 8%로 허무하게 지겠습니까?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15% 얻었던 지역에 지금 8%예요. 완전 반토막 났어요. 5등인데 그 줄리라고 윤석열 뭐 XX 욕했던 안해오기도 10% 얻었어요. 예, 거기 나가서 무슨 정말이게 저는 호남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이게 전주도가 심각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답답하고요. 제가 전주에 가서 그 국민의힘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날 마침 김기현이 지원 유세를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조용해요. 전주시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김기현이 지원 유세를 하러 왔는지 몰랐어요. 후보랑 인터뷰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지금 제가 김기현 대표랑 함께 서울 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지원 유세 하고 만납시다 해서 제가 시간을 정해서 당사로 갔거든요. 선거 사무실로 갔는데 그때 들으니까 김기현이 2번 왔었대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대요. 아니 무슨 선거를 이렇게 치르냐고 도대체.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울산 있잖아요. 울산. 예. 이거는 제가 보기 훨씬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예. 울산이 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보면 지금 이게 국회의원이나 우리가 시장은 싹쓸이 거의 했잖아요. 예, 했죠. 예. 근데 지금 이게 교육감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1대1 보수하고 진보가 붙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차이가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전 눈이 의심스럽더라고요. 한 20%. 당선이 예. 61.94야. 예. 그다음에 우리 보수는 38.05. 예. 도저히 얼마 20몇 프로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22% 차이 났어요. 근데 이 도대체 뭐 하느냐 말이에요. 그 김주영 후보가 작년 6월에 출마했었거든요. 보수 후보로. 그때 44인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한 6% 이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당 대표를 배출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도 이게 Y에서도요. 다져도 그래도 이게 부산하고 경남에 가면 Y에서 다 먹었어요. 사당 체제 때.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김대중이가 다른데 저도 전라도 가면 이게 다 먹었다고요. 네. 노태우는 대구 경북에서 그때 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울산에서 당 대표였는데 이렇게 차이나게 참패를 했다. 과연 이게 김기현 대표가 이게 울산에서 영향력이 어떤지. 네. 뭐 수도권에는 그래 인지도가 없어 힘이 없다 해도 뭐 경상도는 다 먹는 것처럼. 아니 울산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요. 딴 데 책임지라 그러나 무슨. 그게 국회의원들도 이게 얼마나 저는 절박하게 싸웠는지 의무이고. 예. 그다음에 더 황당한 게 울산 남구의 그 구의원 있잖아요. 예, 구의원 또 졌어요 우리가. 아니 김기현 의원이 울산 남구 을이잖아요. 자기 지역이잖아요. 물론 이게 이채익 당이 그 남구와 가벌이 있거든요. 예. 근데 갑은 이채익 의원이고 삼선. 예. 그다음에 을이 김기현 의원이야. 네. 근데 어차피 남구 아닙니까? 하나잖아요. 그게 법원도에서가 보수가 엄청 센 데입니다. 예. 거기 1대1로 붙어가지고 민주당이 졌다니 1대1로 아니 거기가 구도가 나쁜 것도 아니었어. 아니, 구도가. 거기가 울산의 강남구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야, 이 정도로 이게 저면 옛날에 그 제갈량이요. 예. 제갈량이 이제 그 읍참 마속 그 고사 보면 네. 읍참 마속 있잖아요. 네. 그때 마속이 가정인가 거기서 이게 네, 가정 지키다가 싸움에서. 예. 졌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마속에 목을 치면서 예. 제갈량이가 자기 스스로 강등을 시키지 않습니까? 삼풍계를 강등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제갈량이가. 예. 그럼 여기 김기현 대표를 강등시키면 뭐 최고위원으로 강등시킬 수는 없고 김기현 대표도 이게 진짜 본인부터 절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강등을 뭐 대표를 제갈량처럼 강등을 못 시키더라도 강등이 싫으면 올려주면 돼요. 당 상임 고문으로. 당상인 거. 예, 홍준표처럼.
예. 졌는 사람을 올려준다. 예, 딱 올려서 상임 고문하라고 그러고. 하여튼 저는 김기현 대표부터 본인부터 구구절절하게 반성문 좀 쓰고 예. 자기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뭐 당의 개혁이나 혁신이 노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 대목인데요. 서 변호사님. 제가 진짜 화가 난 대목이 언제냐. 선거는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4월 5일 선거가 끝났는데 4월 6일 내내 오늘이 지금 4월 8일 아닙니까? 어제까지 재보궐선거 졌는데 반성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니 가만히 그냥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모르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들한테 어떻게 내년 총선을 맡기냐는 생각이 후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이 아까 뭐 네. 윤석열 빼고 다 바꾸라 네. 하니까 이제 옛날에 그 이건희 삼성 회장 있잖아요. 예.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 삼성을 개혁 혁신할 때요. 네. 그때 93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있어요. 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거기에 유명한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예,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이잖아. 네.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음. 저도 그 필요하다면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예. 그 정도도 이게 우리가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처럼 가면 윤석열 대통령을 바꾸면 이게 탄핵이니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거 빼고 저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이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얼마든지 더 나은 인물이 있으면 이게 비대위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게 제대로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아니 뭐 장관도 임명했다가 5일 만에 낙마하는 경우도 있고 국수본부장은 하루 만에 낙마하잖아요. 네. 문제가 있으면은 아이고 뭐 임명된 지 하루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만두냐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으면 담은 1시간 전에 했다 하더라도 아니다. 이러고 떨쳐 일어나야 되는 정도로 지금 우리가 절박한 위기 상황이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좀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만 빼고 대통령실은 김대기 실장이야 전원. 예. 좀 사표 좀 내봐라. 대통령한테 정말 전부 이 비서실장이야 사표를 싹 내놓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은 꼭 필요해. 그럼 나머지는 좀 정말 새롭게 좀 재구성하는. 이건 내각도 말이죠. 내각도 이제 1년 되어 오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국정운영도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장관들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진짜 돌파형 내각을 한번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과 정과 대통령실 전체를 한번 완전히 바꿔보자.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저 사람들 뭔가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있잖아요. 토인비. 예, 토인비요. 예. 이분이 그랬거든요. 모든 문명은요. 예.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망하는 문명이요. 예. 망하는 문명은 이제 그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어가지고 무산일주의에 빠지면 네. 망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뭐 화려했던 시절 있잖아요. 찬란했던 시절. 예. 그게 향수에 젖어서 무산일 빠짐에게 망하고 네. 그다음에 잘 되는 흥하는 문명은요. 네. 항상 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절박감 있잖아요. 네. 절박감. 이게 있어야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 국민의힘이요. 예. 저는 가장 문제가 절박감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부족하니까 말실수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설익은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조수진 의원이 양국관리법 이게 절박한 문제거든요. 근데 밥 한 그릇 다 먹자. 아니 밥이라는 게 지 배부를 만큼 알아서 먹지. 그 어떻게 밥 한 그릇 다 먹자. 물론 수요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설익은 정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절박감이 진짜 절박하게 양국관리 문제나 이걸 이렇게 고민하고 하면 그런 게 정책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말실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김재원 의원도 있잖아요. 예. 그 정광훈의 전자도 안 꺼내겠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희화시켜 버린 거예요. 아하. 처음에도 이게 말이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걸 이게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번복하면서 예. 야, 너 잘못했다고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공격 소재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저는 절박감이 좀 이게 부족했다. 네. 일개 패널인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 저요. 네. 아침에 제가 이게 5시 일어나가지고 방송을 4시간 준비하고 과연 이게 오늘 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예. 엄청나게 고민해서 박사님 방송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고위원들이 아무 방송에 뛰다니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게 농담처럼 그냥 서리근 말을 막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민주당은 보세요.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방송 4명 패널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보세요. 태영호도 채널A 4명 패널 중에 자기 나오겠대. 조수진도 저하고 같이 하잖아. 4명 패널 중에 나와. 아니. 그다음에 김병민도 그래 나와. 장해차이도 나와. 전부 이게 단독 인터뷰도 아니고 4명이 하는 패널 중에 최고위원이 또 앉아가지고 일반 평론하고 있으니 이게 너무 저는 방송 출연을 해도 물론 필요로 할 때도 있죠. 근데 지금은 민주당에는 그런 최고위원이 없어요. 자기가 최소한 이게 단독 인터뷰나 네. 단독 대담도 아니고 네. 지금 이게 국민의힘은 거의 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하. 이러니까 이게 말실수 나온다. 저는 방송 출연도 골라서 자제해야 된다. 이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또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 또 몰라. 잘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나참네 좀.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윤재호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한 말씀만 해주실까요? 뭐 저는 이제 그 지역보다 인물을 택한 게 아닌가. 지역만 보면 이게 수도권이 좀 필요했다. 김학용 의원. 네. 이래서 이제 그 접전을 예상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65보 대 44. 네. 약간 이게 압승을 했잖아요. 예, 21표 차이니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예. 그는 이제 그 인물이에요. 김학용은 이제 김무성계잖아요. 네. 근데 윤재호 의원은 대통령 선거 때 그 상황실장으로서 그렇죠. 대통령실과 소통이 잘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수석 입학한 사람도 많고 수석 졸업도 많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경찰대 1기거든요.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한 사람은 저는 처음 봤어요. 이 말은 이게 꾸준해야 됩니다. 아하. 성실해야 돼요. 네.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윤재호 의원이 어떤 이게 개인적인 인물, 협상력이나 이런 게 그 좌우돼서 친화력이나 소통력. 그래서 이제 이긴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제가 어제 연합뉴스에서 했지만 원내대표는 4군데하고 잘 소통하는 사통을 해야 된다. 사통. 예. 첫째는 이제 그 당내 소통. 당내 소통. 예. 그다음에 2번째 야당과 소통. 그다음에 3번째 대통령실과 소통.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과 소통. 이렇게 사통을 잘하면 성공한 원내대표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덕담 겸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사통이 되면 팔달이 되는 거지. 예. 자, 오늘 마지막 제가 예,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너무 이게 그 국민의힘 예. 보궐선거에 비판하면서 제가 우리 지금 자유우파가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다. 예. 이렇게 비관적으로 제가 좀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은 이제 이거 좀 희망적인 말. 그러세요. 예. 아까 제갈량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제갈량의 이거 삼국지에 보면 희망적인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이번에요. 해초리 한번 제대로 잘 맞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하. 예. 만약에 이걸 총선에서 해초리 맞았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번에 보궐선거에 국민의 따끔한 회초리 맞은 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갈량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패자 불망. 잘 패한 자는 영원히 망하지는 않는다. 네. 우리가 이게 패하더라도 패한 원인을 잘 분석하고 그렇죠. 이런 이제 대책을 잘 수립하면 예. 희망이 또 있는 거죠. 네. 선패자 불망. 잘 패하면 망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김기현 대표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지도부가. 이번에 이재명식의 젖잘사. 야, 이번에 우리 보궐선거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 정신성리 있잖아. 그 노신의 그 악큐 정진할 때 악큐처럼. 그래. 악큐처럼. 예. 이런 게 이재명처럼 젖잘사. 이런 게 무드로 가서 처절하게 반성 안 하면 진짜 이게 총선에 제대로 맞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 패배를 오히려 보약으로 삼기 위해서는 선패자 불망. 따라서 이제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규명하고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뭘 고쳐야 되는지 제대로 이렇게 반성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도 스스로 이렇게 혁신을 해라. 이렇게 마지막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을 제갈량의 읍참마속 고사로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이제 그게 회초리는 맞는데 스스로를 경계하는 그런 건 맞는데 이 유비와 그 촉 그리고 제갈량한테 참으로 그 안타까운 것은 그게 너무 늦게 터진 거예요. 너무 결정적인 국면에 터진 거야.
중원 재패의 결정적인 이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이 마소기의 멍청함이 드러나서 가정을 잃고 결국 그 후로는 결국 이 공명이 제갈량이 죽는 데까지 주도권을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대참패의 전조를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행스럽게 일찍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거를 전조라고 느끼고 대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이 얘기대로 그래도 우리가 청주에서는 이겼잖아. 이런 식의 젖잘싸로 가면서 자기들 자리 유지를 위해서 덮어버리면 징조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비를 못해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 지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야, 뭐 지도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전면 사퇴하고 재구성하자 그러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이 많으실 수 있는데 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위중하고 그 대참패의 대참변의 전조가 지금 분명히 나타난 상황이에요. 이걸 우리가 포착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을 여러분께 저도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문제의식에 보태서 한 말씀 같이 드려놓겠습니다. 저 책 보셨어요? 예, 다 봤습니다. 하루 만에 책 주셔가지고. 하루 만에? 예. 워낙 책을 잘 읽으시니까. 처음에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공산당 선언을 왜 했냐. 애들이 공짜가 빌공짜더만요. 예, 그래요. 이 책을 읽고 책 좀 이렇게 들고 말씀해 주세요. 공산당 선언인데요. 예.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걸 한 단어로 표시하면요. 네. 역시 이제 그 지피지기다. 예. 공산당 좌파들 있잖아요. 네. 좌파들에 대해서 이제 그 본질을 박사님이 꿰뚫어 보니까 좌파들의 그 문제를 먼저 나열하면서 그럼 이게 우리 우파가 어떻게 좌파를 척결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아닙니까? 예. 이걸 책을 보고 저는 역시 이게 그 박사님이 옛날에 그 솔직히 좌파 쪽에 좀 있었다가 다시 이게 완전히 우파로 전향한 거 아닙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걸 느끼고 정말 이게 재미있어 가지고 유익하고 제가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까지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이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단계를 착실히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고성구의 공산당 선언 하루 만에 다 읽으셨다고 하는데 한 2, 3일 생각하고 읽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공산당 선언, 고성구의 공산당 선언까지 홍보해 주시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